자, 오늘 이제 열흘째 수업이고요. 오늘 종강하는 날인데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총정리하면서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파일을 받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실 가셔가지고 세 번째 엑셀 데이터죠. 그렇죠? 요거를 벌써 1000번 이상 다운로드 받았네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 통합이라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 관리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거를 보시면 먼저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합은 데이터란 메뉴에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수행평가를 했나봐요. 수행평가 시트가 있죠? 모의고사 시험도 봤어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도 했나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종합성적 중에 한석규라는 학생서부터 강태준 학생 5사람의 학생에 대한 국어 수학 점수를 여기다가 뭐 평균을 내든지 뭐 합계를 내든지 분석을 해오라는 건데 수행평가에는 한석규라는 학생이 밑에서 세 번째 있고 국어 점수, 수학 점수가 연속으로 이렇게 있어요. 나란히.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트에 가니까 한석규라는 학생이 위에서 세 번째 있네요. 국어, 수학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진단평가에서는 한석규가 첫 번째 있는데 국어하고 수학이 떨어져 있어요. 사이에 영어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한석규가 제일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뭐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영어, 수학이면 위치가 정확하면 그냥 는 클릭해서 뭐 더하기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놓고 는 여기에는 수행평가 시트에 가서 한석규의 국어 점수 더하기 모의고사 시트에 있는 한석규의 국어 점수 더하기 진단평가에 있는 한석규의 국어 점수 이렇게 돼요. 이 느낌표는 뭐냐면 수행평가라는 시트에 있는 C의 7번째 셀이고 모의고사 시트에 있는 C의 7번째 셀이고 그러면 구재석은 어떻게 될까요? 한석규라는 학생이 밑에 있나요? 구재석이라는 학생은 한석규는 밑에서 세 번째인데 구재석이라는 학생은 위에서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자동 채우기하면 구재석이라는 학생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한석규 학생 밑에는 홍성주의 점수를 갖고 따지게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한석규 학생이 밑에 거니까 최영희 학생이 국어 점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셀 참조를 갖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생의 이름이 그대로 번호 순서대로 똑같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 다음 학생 거 맞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면 이 수학 점수는 여기서는 85점 수학이 맞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또 89점 수학이 맞아요. 그러나 진단평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 점수를 가져오게 되거든. 오른쪽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셀 참조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겠지.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참조를 하자. 이게 참조. 즉 한석규라는 학생의 이름 항목을 찾아서 국어라는 항목의 이름 내용을 찾아서 한석규라는 사람과 국어라는 과목 항목에 있는 점수가 한석규 학생의 점수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도 한석규 학생이 있고 국어 점수가 있을 테고
여기도 한석규라는 학생이 있고 국어 점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 이름을 가지고 참조해오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을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이때 합계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과목별 평균을 계산할 거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걸 평가하시면 되겠죠. 이제 평가를 전 평균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조 대상이 어디냐, 참조라는 빈 줄에다 클릭해 놓고 수행평가라는 시트에 가서 요 이름서부터 뭐 평균까지는 의미는 없겠지. 사회 과목, 과학 과목까지만 넣어줘도 되겠지. 요렇게 넣어주고 추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트에 있는 이름서부터 영어 점수까지 또 추가. 그 다음에 진단평가 시트에서 과학 점수까지 쭉 학생하고 과목 이름을 선택해서 점수를 그대로 추가를 눌러주면 3개 시트의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이렇게 목록에 뜰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행과 왼쪽 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첫 행이라는 건 뭐죠? 과목.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런 과목 점수를 참조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똑같이 찾아와야 되겠죠. 여기는 한석규인데 저기는 한석고다. 그러면 걔는 아니지. 한석규란 학생을 찾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과목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항목을 참조해서 3개니까 3과목에 대한 3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라. 원본 데이터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싫으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거는 홈 탭에 가셔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돼요. 쉼표 스타일. 그럼 소점이야 반올림 되니까 보기 좋지. 아니면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늘려줘도 되고. 그러면 한석규라는 학생이 국어 점수를 2번을 받는지 3번을 받는지 5번을 받는지 몰라도 하여튼 한석규라는 학생과 국어 점수에 있는 항목을 다 가져온 거의 평균이 이렇게 됐다 이거지. 나머지 학생들 똑같이 이상 없이 평균이 그대로 맞을 거예요. 이걸 수작업으로 계산하려면 힘들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입학을 해서 1학년 1반 1학기 수행평가, 뭐 중간고사, 뭐 2학기 수행평가, 기말고사,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시험을 보던 학생의 이름은 동일한 순서가 됐을 거야.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오지 않는 이상은 인원의 변동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목이 어떨 때는 국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중간에 학생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이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오게 되면은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셀 참조식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는 불가능하다. 아까 해보셨지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통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고 나면 이거를 지웠잖아요. 지우고 나서 다시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에 가면 아까 내용 참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평균을 계산할 건지 합계를 계산할 건지 최대값을 계산할 건지 최대값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요 5사람의 2과목에 대한 최대 점수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어떨 때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합계를 보든지 평균을 보든지 지금 시트 3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개수를 선택하면 3번 시험을 봤다라는 게 맞겠지만 어떤 학생은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몇 번을 못 봤는지 다 봤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 통합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하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답이 뭔가 계산이 되고 마네.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은 오류가 나는 게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같은 파일 안에 들어 있잖아요. 같은 파일 안에 시트만 다른 것 뿐이지 수행평가 점수를 옆에다 놓고 뭐 모의고사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트만 다른 거지 같은 파일 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통합에 들어가서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려면 서로 다른 파일에서 가져올 때. 그래서 이제 그 엑셀 필기 시험에 데이터 통합의 주의사항 중에 뭐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해주면 원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피벗 탭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원본이 바뀌면 피벗 탭을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세로 고침이라는 걸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하면 뭐 다 깨져버리고 이상하게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근데 여기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가 블럭을 안 잡았어요. 그냥 여기서 클릭했어요. 그럼 수행평가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이 있고 강태준서부터 환영순까지 있고 모의고사는 이름이 거꾸로 가 있고 국어, 수학, 영어고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순서가 달라요. 동일한 과목도 있지만 다르거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통합에 가서 원본 데이터 연결은 제가 뺄 거고요. 이 참조 영역 그대로 둘 겁니다. 평균 점수를 두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에 대한 평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이 한 10 몇 명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모든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나와요. 어떤 거는 3번을 시험 보는 과목도 있고 국어, 영어나 이런 거는 뭐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한 번만 보기 때문에 평균이 소점 이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 점수만 이렇게 블럭을 잡죠. 항목 이름, 과목은 빼고 그래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될 거야. 강감찬서부터 홍길동까지 쭉 나오겠지. 그러면 한 학기에 3번 시험 본 거에 대한 모든 점수가 여기에 다 통합돼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엑셀 모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 못 가. 과목 성적 처리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저는 못 해봤지만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학생들 시험 본 점수를 학교에만 보관해두지 않고 교육청에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 시험 점수를 거기다 입력을 할 거란 말이야. 엑셀로 저장한 걸 입력을 하든지 간에 파일 첨부하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 수강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센터 직원들은 이분들이 어느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 신청 명부를 저도 강사들도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수강 신청한 인원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는 저는 권한이 없어서 볼 수가 없지만 직원들은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석부 출력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나오든지 딱 출석부가 자동으로 표처럼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사 권한으로 출석부를 인쇄해 보면요. 글자가 작게 나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직원들 거는 A4 용지에 맞춰서 자동으로 딱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엑셀을 받아서
바로 인쇄하지 않고 화면에 보기 좋게끔 정리해놓고 인쇄를 하지.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선생님들은 출석부 인쇄해달라고 하면 직원분들이 인쇄를 해서 출석부에 껴주니까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엑셀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서투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들을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런 자료를 엑셀화 시켜주는 기능을 다 탑재를 해 놓거든요. 당연히 교육청은 더 잘 돼 있겠지. 그래 그게 또 교육부로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뭐 나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되겠지. 너무 편한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이 강사 시스템이 좀 뭐랄까 좀 잘 안 됐던 시절에는 엑셀을 좀 제법 하는 입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 수강생들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점수를 이제 이렇게 출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하고 출석부 버튼 딱 누르면 출석부가 자동으로 인쇄되게끔 하는 기능을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기관에.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화면에서 출석부 인쇄 버튼 누르면 나오니까. 그것도 저도 잘 못했으니까 막 배웠거든요. 매크로라는 걸 이용해서 뭐 배우고 모르면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뭐랄까 인기가 좀 있었어요. 남들보다 잘하니까 엑셀을. 근데 지금은 저한테 절대로 안 물어봐요. 화면은 버튼만 누르면 다 해결이 되니까. 여기 일지 보면은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 근데 이 출석부는 자동으로 만드는 출석부는 아니에요. 이건 아래 한 걸로 따로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엑셀처럼 나와요. 그냥 엑셀로 이렇게 시트별로 쭉 나오는데 그게 촘촘하게 나와서 불편하더라고. 이제 이걸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집어넣고 1교시, 2교시, 3교시 출석 체크하게끔 이걸 별도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일지, 훈련 일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훈련 일지는 양식이 있어요. 노동부에 있거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기관명 고쳐 쓰고 과정명 고쳐 쓰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여기 쫙 뿌려지니까 인쇄 그러면 아래 한글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지. 결제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직원들이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알려줘요. 선생님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요. 뭐냐 그랬더니 뭐 훈글이래. 훈글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 한글을 아래아가 찍혀 있으니까 모르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아래라는 걸 들으니까 아리랑 한글이니 뭐 훈글이니 어떤 애는 또 한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글자가 이상해요. 밑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는 한글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이찬지 씨가 처음 개발했던 1.0 버전. 그걸 애들이 불법 복제를 해온 거야. 디스켓 5장으로. 이게 요즘 인기니까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무작정 프로그램 실행해갖고 해본 거지. 그래서 그거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배운 학생들이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문서 표준이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공기관은 반드시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야만 되는 게 법이야. 그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 좋잖아요. 내가 만든 게 법이다. 그럼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1세대잖아요. 1세대. 초창기부터 공부를 했었으니까는. 근데 누가 가르쳐줘서 배웠으면 편했을 텐데 혼자서 끙끙대면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도 쉽게 잘 배웠어요. 초등학생한테 배우기도 하고 옆에 가서 애들 하는 거 보고 나면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쳐다보고 선생님 몰라요? 아저씨 뭐 이런 건 몰라요? 그럼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척 하는 걸 보고 나서 난 몰랐던 건데 애들이 척척하니까 물어보지. 너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줘. 그럼 이제 그거 정리해갖고 집에 가서 또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책이 있었으면 한 달이면 배울 거를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몇 년을 배우는 거지. 그 통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통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 파일로 가볼게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기능이에요.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절대 참조, 뭐 혼합 참조 이런 거. 자, 지금 직원이 7명인가? 7명이 나와 있는데 기본급하고 실적이 나와 있고요. 실적 수당을 줘야 되는데 실적 수당은 상단에 7%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는 5%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실적수당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내용이 급여로 나가겠지. 그렇죠. 그럼 실적수당은 어떻게 할까요? 는이라고 쓰고 나의 실적 곱하기 실적수당률 7%를 클릭하는데 이 실적수당률은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자동차기 내려가면 아래줄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세금은 기본급에 대해서 7%를 세금으로 확정할 거예요. 그러면 는 기본급 클릭하고 곱하기 G의 세 번째 셀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 시켜주자 이거지.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된다? 는 기본급 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실적수당 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 간혹 어떤 분은 실적을 더하는 분도 있어요. 실적 더하면 좋지.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 거 계산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한다? 요거 세 개 계산한 거 블럭 잡아서 오른쪽 끝에 급여 항목 밑에 있는 자동 채우기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사람도 한꺼번에 쭉 계산돼서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엑셀은 반드시 첫 줄에 있는 것만 잘 계산하면 돼.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뭐 100만 명이 한꺼번에 쭉 계산되고 끝나버리는 거지. 이 참조라는 거, 절대 참조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번에 틀 고정을 가볼 겁니다. 틀 고정. 틀 고정 우리 안 배웠어요. 자, 엑셀에서 한 화면에 보이는 양이 저는 지금 화면을 좀 확대시켰지만 화면을 확대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화면 속에 보이는 게 50번째 줄, 51번 줄 이렇게 보이거든. 화면을 축소하면 뭐 100줄도 보이겠지만 글자가 못 알아 보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1번 줄서부터 한 36번째 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아래 거를 보려면 훑어야 돼. 이렇게 마우스로 휠을 굴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뭘까? 요게? 요쪽에 있는 항목이 뭘까? 요게? 요 항목이 뭐죠? 요거? 올라가서 봐야 돼. 올라가서 보고 전화번호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옆으로 항목이 많지는 않지만 옆으로 항목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 거지? 거래처가 어디지 모르면 다시 앞으로 와야 돼. 아성교육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게 안 보이고 내려가면 위에 게 안 보이잖아요.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는 회사 이름, 고객번호하고 회사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항목수는 항상 고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요 C라는 칸하고 두 번째 줄 만나는 그 대각선 옆에 있는 게 뒤에 세 번째거든요. 마흔성이라는 담당자 있는 사람 이 왼쪽 칸하고 이 윗줄은 항상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를 잘 클릭해야 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보기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틀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창 그룹에 보면 틀 고정이 있어요. 얘 누르셔가지고 틀 고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휠을 굴리잖아요. 휠을 굴리면 아까 거는 아까 1, 2, 3, 4 얘들이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는 안 올라가. 1, 2는 고정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면은요. 아까는 A, B, C가 왼쪽으로 밀려나갔는데 이제는 안 밀려나가. A, B, C는 그대로 있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고정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서 밑으로 내려가나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더라도 왼쪽 칸하고 윗줄은 고정돼서 보이더라 이거지. 이걸 우린 틀 고정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리고 틀 고정을 깨는 방법은요. 틀 고정을 다시 눌러서 틀 고정 취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틀 고정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와 흡사한 게 뭐냐면 창 나누기예요. 창 나누기. 이 거래 건수가 2023년 1월 1일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거래가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한 50만 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월달 처음에 거래한 내역하고 9월달 마지막 거래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위 거랑 아래 거랑. 그럼 위에 거는 보이는데 아래 거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내려갔더니만 위에 게 사라졌잖아. 위에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또 얘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죽어나는 거야. 잠깐 무슨 키보드를 잘못 눌렀나? 예. 자, 이렇게 하면 위에 거 보이고 또 아래 거 보이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밤을 새는 일이 많아. 아래앵글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앵글 문서가 예전엔 페이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뭐 500페이지까지만 문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몇만 페이지 작성되거든요. 그 책처럼 돼 있으면 앞면 이렇게 펼쳐놓고 뒷면 펼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비교하면 되는데 파일로 된 문서는 위에 거 보다가 아래 거 보려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보이고 아래 거는 아래 거대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왼쪽 거 보다가 저 오른쪽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지나가는데 틀 고정이라는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이때는요. 아무데나 중간쯤에다 클릭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마우스로 화면 중간쯤에다 찍어 놓고요. 보기라는 메뉴 가시면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나누기. 여기 상단에 나누기, 틀 고정 오른쪽에 나누기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끝나요. 그럼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이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도 돼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은요. 직이란을 좌우로 나누는 거고요. 얘를 또 이렇게 나누면은요.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어떤 거냐면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는 지금 위에 3, 4번 줄이에요. 3, 4번 줄 보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요. 여기 아래에다 클릭해 놓고요. 아래에다 휠을 굴리면은 저기 100만 번째 줄을 볼 수가 있어. 위에는 1월달 데이터를 보고 아래는 9월달, 10월달. 위에는 3년 전 데이터를 보고 아래는 현재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화면을 분할하니까 최대 4개까지. 그리고 왼쪽 거를 보면서 오른쪽 거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글자를 제가 색깔을 노랗게 칠해버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만 노랗게 칠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여기도 노랗게 다 똑같이 칠해져요. 여기도 똑같이 칠해지고 저기도 다 똑같이 칠해져요. 하나의 파일이니까 화면을 쪼개서 본 거니까는, 예를 들어서 책에서 여기다 색깔을 칠해버리면 한 책이지만 볼 때는 왼쪽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본다고 하지만, 책에다 색깔을 칠하거나 글자를 고쳐버리면 내용이 수정되는 거지. 그래서 보기에 가서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나누기가 취소돼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나누기를 할 때요, 이렇게도 나누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다 클릭해 놓고 나누기를 누르면은요, 창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두 줄 굵은 줄이 보이죠. 그렇죠? 이 굵은 줄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위아래 줄이 해제가 되고요, 세로 줄을 더블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이 사라져요. 그럼 나누기가 취소된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나누기 누르고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지만, 세로 가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가로선 나누기가 사라지고, 세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세로 나눈 것도 사라져요. 그 색깔을 칠한 거는 어차피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색깔을 고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요 색깔이 요 색깔인지 뭔지 모르게 되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색깔이 안 나오네. 여기는 클릭하고 가보면 노란색을 칠했다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색깔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요쯤에 있는 어느 색깔이래. 요쯤에 있는 어느 색깔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색깔에 가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는 붙여넣기 화살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뭐만 하면 된다? 서식. 서식이 꾸미는 거잖아요. 내용 빼고 서식. 그럼 색깔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렇게 해서 아까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보기라는 메뉴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 확대를 해서 볼 건지 축소를 해서 볼 건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요 시트, 현재 창 나누기 시트라는 시트를 난 이거를 안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얘를 숨겨. 숨기 취소. 파일을 숨겼네요. 시트를 숨기는 게 아니라 파일을 숨겼어. 시트를 숨기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그럼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숨기 취소가 있다는 얘기는, 자, 지금은 숨기 취소가 없죠. 근데 좀 전에 숨기기를 했기 때문에 숨기 취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를 숨길 수가 있는 거야. 시트. 즉 여기 종이 중에서 한 장을 빼가지고 빼내고 숨기면 모르잖아요. 사람들. 왜 숨길까? 남들이 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거는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정렬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렬 배웠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거래처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담당자 순으로 정렬하시오,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금액이 많은 것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뭐 거래처 항목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금액란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그럼 금액 많은 게 위에, 오름차순은 금액 적은 게 위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제품명에 가서 오름차순하면 가나다 순으로, 내림차순하면 이렇게 나오고, 담당자별로 정렬하면 강감찬 씨께 위에 나타나고, 내림차순하면 홍길동 씨가 먼저 나타나고,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당연히 번호가 있네요, 지금. 번호 순서대로 오름차순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겠지. 근데 아까 틀 고정 여기는 원래 데이터 번호가 없었죠.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흐트러 놓지는 않았잖아요. 정렬을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다? 요 B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하나 눌러주고 여기다 번호를 하나 매기는 거지. 번호를 하나 매기고 1번, 2번 매기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체크해주면 고유번호가 매겨지잖아요. 이렇게 고유번호 매겨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색깔이 있는 거를 좀 중요한 학생들이라서 위에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정렬해 가서 이름에다 놓고 셀 색을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셀 색을 지정을 해주고 그냥 정렬을 확인을 눌러버리면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름이 가나다순이 안 되거든. 나머지 학생들도 이름이 가나다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렬을 할 때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똑같은 이름 순으로 하되 같은 색깔이면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시오라고 하나 더 조건을 넣어줘야만 된다 이거지. 그래야 얘네들이 가나다순으로 쫙 나온단 말이야. 근데 원래 데이터는 고객 번호가 있잖아요. 고객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겠지.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 중에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고 오름차순 누르면 우, 일, 파, 우대원, 일반회원, 파워회원하고 가나다순으로 정렬하는데 의미가 안 맞는단 말이야. 파워회원이 아무래도 레벨이 제일 높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대회원이고 일반회원인 것 같아. 그러면 정렬 대화상자 호출해서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서 여기다가 파워회원, 우대회원, 일반회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추가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파워회원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름이 가나다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같은 등급이라면 가나다순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오라고 등급을 하나 더 매겨줘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파워회원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대회원 거 끝났고 우대회원이 어디까지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회원들 가나다순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거라면 등급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거 기준 하나 추가하는데 금액이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순서가 금액이 먼저잖아. 그럼 얘를 이제 위로 올리면 되지. 등급 순으로 매기고 같은 등급이라면 금액이 많은 사람이 나오되 똑같은 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가나다순을 하시오. 이게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이름이 같으면 금액이 많은 사람이 나와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바꿔줘야지.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면 같은 파회원이라면은 많은 금액을 구매한 회원이 위로 올라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겠지. 근데 다행히도 같은 금액은 없는 것 같아. 같은 금액이라면 가나다순으로 나오겠지. 사용자 지정 이 일반 정렬보다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부분합 가볼게요. 부분합 시트로 가시면 본사와 영업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가 몇 명이고 영업소가 몇 명인지 인사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의 직원이 20만 명인데
예전에 KT가 직원이 30만 명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국에 KT가 있으니까 지사들이. 그러면 이제 본사, 서울지사, 무슨 뭐 경기지사, 인천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지금 거래 내역을 본 거니까 판매 내역이나 영업 내용을 봤을 때 본사는 얼마나 많이 또 영업소는 얼마나 많이 판매를 했는지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렬을 소속을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 데이터가 위아래가 흐트러지잖아요. 이름 B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서 한 칸을 삽입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자 이거지. 번호 1번, 2번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차 여기 따당 하면 고유 번호가 매겨지겠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이름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하다가 소속별로 정렬하시오 하다가 원래 데이터로 돌리려면은 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 부분합이 뭐라 그랬어요?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룹이 성씨별로 그룹을 나눌 수는 없잖아. 김 씨는 몇 명이고 이 씨는 몇 명이고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본사냐 영업소냐 둘로만 나눠져 있으니까 이 소속란을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른차순을 하거나 내림차순 하면 본사가 위에 영업소가 위. 뭐 본사를 내리려면 내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서울지사가 먼저 부산지사가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것도 사용자 지정 정렬로 들어가서 소속을 넣어줘야 되겠지. 여기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두고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을 눌러주겠죠. 정렬이 끝나고 나면 부분합 누르면 얘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번호가 없었으면 이름 순으로 그룹을 했다고 물어볼 테니까 이게 아니고 뭐다? 소속. 그리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총 매출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1번, 3번 사이에는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는. 본사가 1분기 때 5200, 2분기 때 6100, 3분기, 4분기는 영업소가 좀 많네. 평균이. 조금 많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다 1, 2, 3, 4, 1, 2, 3분기는 본사가 평균이 값이 높아. 그러면 여러분이 대표라 그러면 역시 본사 소속이 영업을 잘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총 매출은 뺄 거예요. 총 매출은 빼고 확인을 다시 누르면 총 매출을 빼고 잠깐만 부분합에 가서 총 매출 빠졌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총 매출은 제가 뺐고 확인 누르면 총 매출이 왜 나와? 아, 총 매출은 여기 안 나왔다. 다시 2번 누르면 총 매출은 빠졌죠. 그렇죠? 총 매출은 평균이 안 나왔죠. 그렇죠? 총 매출은 최대값을 넣고 싶어. 소속별로 총 매출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넣어주는데 보세요. 이거지 여기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빼주고 총 매출이라는 거 항목에 대한 최대값만 넣어주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아까 계산했던 평균은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넣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는 평균이었을 때 얘는 빼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는데 분명히 평균은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빼주고 총 매출의 평균 최대값을 바꿨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분기별 평균은 사라지고 총 매출이라는 항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뀌는 거야. 얘를 해제해야 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하나 늘었죠. 아까는 1, 2, 3만 있었는데 1, 2, 3, 4가 됐잖아. 2를 누르면 평균, 3을 누르면 평균과 최대값이 같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먼저 계산했던 평균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최대값이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평균을 계산한 후에 최대값에 대한 최대값 그러니까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총 매출 항목에 대한 최대값을 출력하시오. 말로 설명을 해줄 때가 있고요. 또 결과를 보여줘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나와. 이렇게 처리하라고 돼 있으면 아까처럼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한 후에 총 매출에 대한 최대값을 출력하시오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이제 분기별로 지금 평균이 나왔죠? 근데 부분합에 가서는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분기별로 해제한 후에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거를 꼭 빼준다는 거지. 이걸 꼭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먼저 계산한 평균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최대값이 위에 올라온다 이거지. ITQ 자격증에는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출력하시오라고 나오고 커말 자격증에서는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총 매출 항목에 대한 최대값으로 출력하시오 이렇게만 나와. 대신에 아까 여기 메시지 나왔던 거 해제하는 거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는 문제제는 표현을 안 하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모두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부분합 시험은 항상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 합계를 출력하고 평균을 출력하시오. 그럼 먼저는 이제 합계를 출력하고 두 번째 평균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하고 나서 처리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 이 부분합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여기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출력하고 나면은 왼쪽에 1, 2, 3 보이죠? 요거요.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요. 1번 누르면 결과, 3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2번 누르면 그룹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1, 2, 3이라는 요거를 안 보이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안 보이게 하는 거는요. 여기 가시면 그룹 해제가 있어요. 그룹 해제 가서 그룹 해제를 누르면 왼쪽에 정정. 어디다? 잘못했다. 개요 지우기. 그룹 해제가 아니라 개요 지우기 누르면 앞에 1, 2, 3이 없어져요. 시험에 간혹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총 매출이라는 것이 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합계죠. 그러니까 얘를 그룹을 줘요. 그룹을 줘 이렇게 그룹을 주면은 이렇게 놓으면 이제 총 매출만 보이는데 요거를 다시 누르면 분기별로 또 펼쳐지기도 하지.
이렇게. 굳이 다 보일 필요 없잖아.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숨기기는 가능해요. 숨기기 하면 불편하니까 그룹을 져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합계만 보여주고 개별적인 건 숨겼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도 있지. 그런 기능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룹을 해제하면 그룹 해제. 그럼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고 이름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면 원위치가 되는 거고. 중첩 부분합 그거예요. 아까 부분합은 기본적인 부분합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속별로 분기별 평균을 계산하고 총 매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뭐 최대값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중첩 부분합이라는 거지. 중첩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도로 대치란 항목을 해제한 후에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필터란 시트로 가보면 필터할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부분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갖고 피벗 테이블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필터 항목 누르면 항목 옆에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필터가 걸렸다는 뜻이야. 이거를 우리는 펼침 목록이라 그래. 펼침 목록. 이 담당자라는 곳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나는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항목만 보고 싶어. 그러면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항목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필터는 굉장히 독보적인 거죠. 정렬을 하면 가나다수로 정렬이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도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필터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볼 수가 있지. 필터 조건을 지우고요. 이번에 백화점 이 거래처가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여러분들 걸러보세요. 거래처 중에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죠. 백화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거래처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조건을 걸어야죠. 이 중에 가서 여기 가서 백화점에 가 일일이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하는 글자.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백화점이 끝 문자가 돼 있거든요. 가나다라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 미도 백화점처럼 백화점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포함을 써야 돼. 포함. 거기다가 백화점이라고 쓰면 돼. 그 확인 눌러주면은요. 백화점 것만 쫙 거래처가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주진국 씨만 걸러면 주진국 씨 것만 담당자 주진국 씨만 걸러내면은 이렇게 5개 거래처가 나타나지. 이 중에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 것만 선택해라 그러면 2가지 항목만 나오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어서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깔때기 그림 표시가 3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이 포함된 거래처고 지역은 서울특별시고 담당자는 주진국시라고 돼 있고 나머지 분기별 금액은 조건을 안 걸었거든요. 이때 필터에 가서 옆에 있는 지우기를 누르면 모든 조건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데이터가 다 보이겠지. 자, 그러면 1분기가 가장 높은 금액 5개만 골라보세요. 1분기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겠죠? 가장 많으니까 뭐야? 상위 탑 10. 상위 탑 10 눌러서 5개라 그랬잖아. 5개. 그러니까 5로 줄이면
1분기, 1사분기 판매 내역이 가장 많은 5개 항목 거래처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 담당자란 말이야. 영업 팀장님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 내역 중에 금액 많은 거를 걸러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랬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 애꿎은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잖아. 본인이 할 줄 알면 편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올해 거래 내역은 어차피 올해 거 작년 거 그대로 다 있을 테니까 영업팀에 이거를 가져와서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고. 자,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 이번에는요, 이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시트로 출력을 따로 해줄 거야.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반드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을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새 워크시트인데 기존 워크시트로 출력할 거야.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를 어디로 할 거냐면 요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결과 시트를 클릭해서 A의 세 번째를 클릭해 볼까? A의 세 번째 뭐 이렇게 클릭하고 그럼 여기에다 이제 결과를 출력하겠다는 내용이지. 확인 눌러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 피벗 테이블 이 항목, 이 필드라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주문 일자를 열에다 놔보세요. 주문 일자를 열. 주문 일자를 열에다 놓을 거예요. 주문 일자를 열. 그 다음에 제품명을 열로 놓을 거예요. 열. 정정. 주문 일자를 행에다 놓으시고 행. 그 다음에 주문 제품명을 열에다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항목을 시그마 값에 넣을 거고요. 금액도 시그마 값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마콜라라는 항목, 상품명이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시리얼의 항목도 두 가지가 있고 그게 이게 보기 싫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는 시그마 값들이요. 또 행 밑에 주문 일자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돼.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은요. 보는 게 한결 수월해요. 콜라 밑에 항목이 밑으로. 아까는 가로로 펼쳐졌는데 지금 세로로 나오니까 보기 좋지. 자, 2009년도 거를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면 펼쳐져. 2009년도는 1분기, 2분기가 없네요. 3, 4분기만 있고 2011년도는 3, 4분기 갖고 1, 2분기만 있어. 2010년도는 1, 2, 3, 4분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아까 이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다 놨잖아요. 행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날짜는 주문 일자는 년, 월, 일로 돼 있잖아요. 원래가. 날짜 형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버전에선 얘를 가져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10년도 3월, 1월달, 2월달, 3월 1, 2분기가 2011년 1, 2분기랑 섞여. 같은 1월이면 여기도 1월 있고 여기도 1월 같은 2010년도 1월도 있고 2011년도 1월이 있잖아요. 섞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이거를 날짜를 별도로 분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 엑셀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엑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날짜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끌고 오면은요. 연월일 분기별로 알아서 조정이 돼요. 예전에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그룹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월, 분기, 연도를 이렇게 예전에 따로 했었어. 이거를 이렇게 연하고 분기를 해제하고 월만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월 있고 2011년도 1월 있고 2010년도 1월 있잖아요. 얘네들이 합쳐져. 그럼 안 되잖아. 다른 월인데 그래서 그룹에 가서 예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명령을 걸었었다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 2016 버전 엑셀에서는 그런 것 없이 자동으로 알아서 월, 일, 연도가 분기별가 이렇게 분리가 돼. 이거 좋아진 기능이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만큼 많은 데이터잖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고객도 있고 제품명도 따라서 수량과 금액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전에 이런 피벗 테이블이 없었을 때는 저 원래 데이터를 보고 수작업으로 다 계산했단 말이야. 수작업으로.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거래처 하나 빠졌어 뭐 제품이 하나 빠졌어 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중에 여기 필터 기능이 여기 필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요 고객을 끌어다 놓을 거예요. 고객을 끌어다 놓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필터 부분에다가 고객명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거기 생긴 거야. 이거는 지금 뭐냐면 모든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다 고객인데 이 고객에 대해서 처리한 건데 이거를 고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경동무역을 하나 선택을 하면 경동무역은 딱 요것만 보이는 거지. 아까 거는 모든 거래 내역에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필터를 아까 우리 필터 배운 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극동무역을 선택하면은 극동무역에 대한 것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지. 극동무역은 2010년 14분 알파의 맥주 유미 돌김은 거래 내역이 없네. 2011년도에는 현진 커피 밀크에 대한 거래 내역이 없고 2009년도에도 없네. 현진 커피 밀크는 2010년도에만 거래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필터가 피벗 테이블이 참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한꺼번에 쫙 해주더라 이거죠. 자, 이제는 목표값 찾기를 한번 가볼게요. 목표값 찾기. 우리 안 배운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자, 목표값 찾기는 그 제품 5개에 대한 거를 뭐를 보는데 판매가가 14,000원인데 수량이 5,997개를 팔아서 금액은 판매가 수량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이렇게 팔았으니까 후기에는 6,500개 정도를 팔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과연 6,500개가 팔릴지 덜 팔릴지 모르죠. 그거는. 그럼 만약 이렇게 팔면은 9,1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대. 그러니까 전기보다는 좀 많이 팔겠죠.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는 전기에는 2억 4,500만 원 팔았는데 후기에는 2억 8,900만 원 판다는 거지. 그랬더니 대표를 딱 보더니 대표가 그러면 올 후반기에는 목표를 우리 3억으로 정해봅시다 그런 거야. 지멋대로 3억 하면 3억 나오나? 그래도 이제 목표를 3억을 갖자는 거지. 그러면 이 5가지 제품에 대해서 다 덜 팔릴 수 있고 다 많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다 많이 팔리면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리면 3억이 아니라 5억도 10억도 되겠지만 그랬더니 이제 영업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대표님 이 5종목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시죠. 후반기니까 요즘 맥주 많이 팔린다는데 맥주를 좀 더 많이 팔면은 이 금액이 올라갈 테고 이 금액이 올라가면 3억이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판매가를 바꿔야 돼요. 예상 수량을 바꿔야 돼요.
판매가를 바꿀 수는 없잖아. 판매가를 바꾸면 전반기 금액이 바뀌니까 안 되지.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수량을 좀 늘리면 3억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3,000개를 팔면 3억이 안 되네. 4,000개를 팔면 3억은 되는데 과연 3억을 팔려면 과연 수량을 몇 개를 팔면 3억이 될까 이거지. 자, 뭐든지 컴퓨터에서는요. 목표값 잡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출력이 되죠. 그렇죠. 입력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출력값이 변경되는 거죠. 근데 목표값은 뭐냐면 출력값을 변경을 하자 이거죠. 변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입력값이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출력을 3억으로 바꾸려면 입력이 바뀌어야 3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량을 바꿔야만이 금액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어야 합계가 바뀌는데 우리는 합계부터 바꾸겠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목표값 찾기라는 통이에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어요. 가상 분석에 가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여기. 얘가 그냥 키보드로 2억 8,900만 원 쓴 게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값도요. 여기 있는 값도 공식의 계산에 의해서 바뀌어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요 숫자가 바뀌면 얘가 바뀔 거고 얘가 바뀌면 합계가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표값 찾기 할 때는요.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되지만 바꾸고자 하는 결과 값들을 클릭해 놓고 들어가면 편해요. 그리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로 도망갔었네. 여기 떠야 돼요. 여기. 목표값 찾기가 뜨거든요. 그럼 수식이 어디냐 물어보죠. 요 2억 8,900만 원짜리가 수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만약에 얘가 딴 데 있었으면 여기가 수식입니다 하고 클릭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어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이때 수식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편하게 들어온 거다 이거지. 자, 찾는 값이 뭐라고요? 찾는 값. 두 번째 찾는 값이 300 000 000 3억. 동글뱅이를 8번.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꾸려는 값이 뭐예요? 요 개수죠. 수량이죠. 얘를 바꾸면 금액이 바뀌면서 합계가 3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근데 딱 3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억 1원이 될 수 있고 3억 5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확인 한번 눌러보자고요. 그러니까 2000개로 돼 있는데 3833개를 팔면은 딱 3억 원이 되네. 그러니까 1833개를 더 팔아야 돼. 원래는 2000개로 목표를 잡았는데 3833개를 팔면은 금액이 2300만 원 팔리면서 합계 금액이 3억이 딱 되는 거지. 그렇죠? 확인 누르면 목표값 찾기는 끝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영업부장이 그러면 맥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맥주가 팔리면 오징어도 팔릴 텐데 얘랑 적절히 계산하면은 하나만 판매하지 말고 두 가지를 판매하면 얘도 늘고 얘도 늘면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몰빵을 한 거잖아. 맥주에다가. 근데 오징어도 맥주랑 오징어가 같이 잘 팔리니까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 해 찾기라 그래. 여러 해 찾기. 근데 엑셀 초기에는요, 여러 해 찾기가 기본 메뉴상에 있었는데 엑셀이 버전업이 되면서 여러 해 찾기라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숨겨졌어요. 그래서 이 여기 어딘가에 이 메뉴가 숨어져 있는데 여기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여러 해 찾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여러 해 찾기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명령을 골라보면 여러 해 찾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럽이 아니고 여러 해 찾기 안 나오나? 그냥 안 나오네. 가나다 순에서 여러 해 찾기 하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렇죠? 저도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엑셀에 있는 여러 해 찾기라는 기능을 여기다가 활성화시키려면 무슨 명령을 또 걸어야 되나 봐요. 복잡해지더라고. 저도 엑셀 초기 버전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는 가물가물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한번 옛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다가 귀찮아서 안 해요. 복잡하더라고. 그럴 수는 있다 이거지. 그럴 수는 있다 이거지. 맥주만 죽어라고 팔지 말고 오징어도 같이 팔면 수월하잖냐 이거지. 두 개 세트니까 뭐 땅콩이랑 오징어를 세트로 같이 해서 맥주를 팔면은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지. 여러 해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해 찾기라는 기능을 여기다 엑셀에다 활성화 시켜 주려면 엑셀에 있는 내용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에는 나올 수는 있겠지.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데이터 표라는 걸 한번 가보실까요? 데이터 표. 데이터 표 단일 말고요. 이중으로 갑시다. 데이터 표 이중. 이게 뭐냐면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코로나도 좀 나름 풀렸으니까는 단합 대회를 하고 싶은 거야. 대표 입장에서 단풍 구경도 갈 겸 고속버스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자 이거지. 근데 유니폼을 추리닝을 하나씩 맞춰 입고 가자는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필라핏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줬는데 한 벌에 59,000원인가 봐. 대리님이 물어보니까 100개를 수량을 주문하면은 10% 할인해서 59만 원 할인해주고 531만 원이 되는. 원래는 590만 원인데 59만 원 할인해서 531만 원이면 구매한대.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안 갈 수도 있고 넘게 갈 수도 있잖아. 가족들 간다 그러면 20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50명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100개를 주문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59,000원짜리 말고 45,000원짜리도 있고 보니까는 7만원짜리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수량이 10개서부터 250개까지 펼쳐놓고 45,000원짜리서부터 7만원까지가 있는데 이 금액과 이 인원수에 맞춰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를 10% 할인해 준 전제하에 계산해 볼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표계산이라 그래. 표계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요 공식이 여기 들어가야 돼.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 공식 보이시죠? 공식. 요 510만 원이란 자리 말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는 하고 공식이 보이잖아요.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주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편해. 어떻게 하냐면 는 여기다 는 하고 요 자리를 클릭하면 끝이야. 는 나는 너와 같은 공식을 쓸 거야 라고 여기다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돼.
원래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래. 그래서 답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기다 는 그리고 이 자리 주문 금액을 합계를 여기다 클릭해 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로 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요 왼쪽 위쪽 모서리에다가 는 해가지고 요 위에 금액 계산한 거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블럭 잡는 거예요. 얘를 블럭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가로 세로 펼쳐져 있으니까 컨트롤 A 누르면 딱 되거든요. 양이 적으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돼요. 드래그 해도 되고 그냥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가상 분석이라는 메뉴에 가서 데이터 표를 누를 거예요. 약간 목표값 찾기 밑에 보면 데이터 표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은요. 두 개를 못 씁니다. 요거 되게들 헷갈려 하세요. 행 입력 셀이 뭐고 열 입력 셀이 뭐냐를 물어요. 행이 줄이죠? 행이 줄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이 뭐예요? 수량이죠. 주문량이죠. 이 주문량에 해당하는 게 어디죠? 요거죠. 요거. 주문량 100개라고 하는 것이 행에 들어갈 내용이죠. 여기 10개, 30개, 50개 이게 주문량 아닙니까?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열은 뭐죠? 열? 잘못 말했나? 행이 이거 단가네. 행이 단가니까 단가 59,000원짜리 클릭하면 되고 열은 여기 있는 주문량이니까 주문량을 클릭해 볼까? 안 되면 이따 바꾸면 되겠지 뭐. 확인 눌러보면 이게 맞네.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줄은 열이라는 것은 단가를 말하는 거고 열이라는 거는 주문량을 말하니까는 만약에 45,000원짜리 10벌을 주문하면 445,500원이고 7만원짜리 250개를 주문하면 1312만 5천원이다 이거지. 한꺼번에 계산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데이터 통합같이 흩어진 데이터를 몰아서 처리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가로와 세로를 결합을 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이거를 뭐 우리가 혼합 참조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 여기 있는 거는요 안 지워져요. 이건 못 지워요. 못 지워. 지우려면요 요 알맹이를 한꺼번에 블럭 잡고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일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그러면 요 알맹이를 블럭 잡고 위쪽하고 왼쪽은 빼고 지우면 되고요. 다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를 누르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 행이 뭐냐? 행은 줄이라 그랬잖아요. 줄. 그러니까 줄이 여기 45,000원, 5만원, 5만원 이게 줄이니까 단가가 되는 거죠. 단가가 줄에 관한 거고 열은 10개, 30개, 50개, 100개, 250개라는 주문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에 입력하는 거는 주문량이다 이거죠. 요거를 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확인 눌러주면 답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이건 가로 세로 데이터고 이건 가로 세로 데이터고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주문량은 빠져 있잖아요. 여기 이거 주문량은 여기 나와 있고 주문량은 나와 있고 할인율이 10%일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7%만 할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쪽으로만 계산하라는 건데 이건 주로 잘 안 해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펼쳐져 있는 걸 주로 많이 계산하거든요. 요것보다는 얘를 많이 계산한다. 그냥 아까 보셨듯이 헷갈리시겠지만 행 입력셀이 뭐고 열 입력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거꾸로 설명했잖아요. 안 하다 보면 까먹어. 행이 이제 가로가 행이고 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가가 되고 열은 수량이 되니까 주문량을 말하게 되고 행은 단가를 말하게 된다는 거지. 답이 착 나오더라 이거지. 자, 이번에는요. 시나리오로 가볼게요. 시나리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는요. 피벗 테이블이 거의 한 80% 이상 나오고요. 도분합도 잘 나오고 요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확률이 한 60% 정도 돼요.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전기에는 판매가 됐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거래가 완료가 된 건데 예상 매출이 아직 매출을 예상한 거지 실제로 팔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2,000개씩 더 늘려서 팔릴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1,000개를 줄여서 1,000개를 못 미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해보자 이거야. 지금 금액대로 하면 19,300개를 팔아서 2억 8,900만 원인데 각각의 2,000개씩 증가되면은 금액도 많이 늘어날 테고 1,000개씩 줄면은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 무조건 늘려서만 판매한다 그래서 그게 딱 정확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했으니까 만에 하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겠죠. 내용인 즉슨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분위기인데요. 시나리오라는 걸 작업을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량이 현재 수량에서 2,000개씩 증가되면은 과연 금액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며 만약에 금액이 수량이 1,000개씩 줄어들게 되면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 건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메뉴 오른쪽으로 가시면 가상분석이라는 메뉴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야 돼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 뭐냐면요. 수량 플러스 2,000이라고 쓸 거예요. 플러스 2,000. 수량이 2,000개가 증가됐을 때를 시나리오 하나 만들자 이거죠. 이때 변경되는 셀은 5개죠. 5개. 제품이 5개니까 수량 5개가 다 2,000개씩 증가된다는 전제하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그럼 6,500개니까 얼마가 늘어야 돼요? 8,500개, 5,000개, 그 다음에 3,800개, 8,000개, 4,000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이 수량이 2,000개씩 증가된다는 것 상태에서 하나 만들고 추가.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수량 한 칸 띄고 마이너스 1,000.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5개가 맞아요. 이대로 두시고 확인. 그리고 6,500개가 아니라 5,500, 2,000개, 800개, 5,000개, 1,000개. 그래서 확인.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시나리오 이름은 현재값. 현재값 확인 누르면은요, 현재값 그대로 둘 거예요. 그냥 확인. 근데 제일 좋은 건 현재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위로 못 올려요. 시나리오 이름을 위치는 변경을 못 합니다. 그렇다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다시 두 개를 삭제하면 현재값이 올라가겠지만 귀찮으니까 이대로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누르면 돼요. 요약을 누르면은요, 요 2억 8,900만 원짜리가 결과죠. 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요. 별도의 아까 그 시나리오라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답은. 현재는 6,000개, 3,000개, 1,800개, 6,000개, 2,000개인데 그래서 2억 8,900만 원이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이 수량이 2,000개씩 증가된다면 4억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수량이 1,000개가 줄어든다 그러면 2억 2,6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값은 굳이 출력을 안 해도 표시 안 해도 현재값은 있으니까 이게 현재 2억 8,900만 원인데 장사가 잘 돼서 2,000개씩 증가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1,000개가 줄어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F 여섯 번째 셀이라는 이게 뭐예요? 얘가 뭐야? 커피 밀크잖아. 커피 밀크죠? 이렇게 봐서는 커피 밀크인지 이게 오징어인지 맥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러면 부장님 이게 뭡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그거 시리얼입니다. 아 그럼 시리얼이라고 표시해주면 좋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 요약은 두고 시나리오라는 데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진 커피 밀크에다 클릭해 놓고요. 이름 상자 보이시죠? 위에 여기다 클릭하고 현진 커피 밀크라고 쓸 거예요. 그 엔터. 잠깐만. 현진 한 칸 띄고 커피 밀크가 안 먹죠?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정의해 줄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진 커피 밀크라고 붙였을 거예요. 붙였을 거예요. 붙였으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도 신성 한 칸 띄고 시리얼 쓰면 안 되고 신성 시리얼 붙였어야 돼. 여기도 사마콜라. 여기는 그냥 오징어라고 쓸까? 오징어. 여기는 맥주라고 쓸게요. 그냥 대충 생략해서 이렇게 항목 이름에다가 이름을 정의했어요. 이렇게 항목 이름이 출력되게끔. 그리고 똑같이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의 관리자에 다시 들어가서 요약만 한번 더 해주면 돼. 요약만 한번 더 해주면은요.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는 뭐가 이상하다? 응? 왜 이름이 안 들어갔어?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가서 다시 요약을 눌러주고 이름이 안 나왔다. 원래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 커피인지 밀크인지 뭐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정해주고 나면 여기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나와야 돼. 여기는 이제 오징어, 여기는 맥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어. 뭐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아까 여기다 이름 정의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줬잖아.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뭐가 안 나왔다. 뭐 문제가 있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시나리오 시트 왼쪽에 생겼죠? 시나리오 시트 왼쪽에 결과가 생성돼요. 엑셀에서는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면 왼쪽에 생긴다 그랬죠, 시트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오른쪽 버튼으로 얘를 삭제해버리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다시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편집 눌러가지고 이름을 고쳐준다거나 변경된 셀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숫자를 2000씩 증가를 못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해주면 결과가 다시 생성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일단 돼요.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은 무조건 뭐든지 그래요.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를 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입력값이 수정이 돼야 출력값이 변경된다 이거죠. 그것이 목표값 찾기의 원리다 이거지. 원래는 입력이 들어가야 출력이 나오지만 어차피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과정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출력값을 바꾸려면은 입력을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목표값 찾기다. 그러니까 입력 일반적인 거하고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통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룹 예측 시트는 뭐지?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거든요. 텍스트 나누기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홍 한 칸 띄고 길동 일 한 칸 띄고 지매 을지 한 칸 띄고 문덕 성과 이름 사이를 한 칸씩 띄었어. 그렇죠? 김 한 칸 띄고 수한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그럼 이거 성과 이름을 분리를 하고 싶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명령을 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구분기호가 있느냐 물어봐. 구분기호가 있는지. 여기서 구분기호는 뭐죠? 빈칸이죠. 빈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눌러서 공백이 있다. 공백. 탭이 아니든 간에 공백이라는 기호가 들어가서 성과 이름이 분리가 됐으니까 공백이라고 쓰고 다음 버튼 누르고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잘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홍길동, 일찜에, 김꺽정, 이순신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요. 텍스트를 나눌 때 이때는 구분기호가 없죠. 그렇죠?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때는 너비가 일정한 거야. 한 글자,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너비가 일정하다라고 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마우스로 성과 이름 사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요. 세로 선이. 그럼 왼쪽 한 글자가 성이고 오른쪽 두 글자가 이름이다라고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성씨, 이름씨를 구분할 거냐? 맞다. 그럼 마침 누르면 잘려지거든. 근데 구분기호를 한번 보세요. 구분기호. 구분기호를 잘 보시면은 여기 구분기호라고 아까 이제 나온 게 있었는데요. 탭이 뭐고 세미콜론이 뭐고 쉼표가 뭐고 기타가 뭐냐 하는 건데 기타를 우리가 홍 컴마 찍을 수도 있고 홍 점
길동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점. 그때 기타 기호가 점이다. 그러면 홍, 점을 쓰면은 홍과 길동 사이에 점이 들어가면 구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공백은 좀 전에 보시죠. 홍 한 칸 띄고 길동 쓰는 게 공백이고, 쉼표는 콤마 찍는 거고, 탭이 뭐냐면은요. 탭이 뭐냐면 이게 탭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성명 탭키 누르고 이렇게 국어 점수 탭키 누르면 이렇게 8글자씩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홍길동 90, 80, 70 일찜에 90, 90, 90 이순신 100점, 10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썼거든. 그리고 사이에는 탭기호가 들어있거든. 탭기호 자동으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죠. 원래 이렇게 분리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고 얘가 붙어서 들어가거든. 성명하고 국어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나누기 할 때 구분 기호가 탭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흩어져서 자동으로 딱 엑셀 안에 들어가거든. 컴활자기신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라 라고 돼 있거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모장을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요. 메모장이 어디 있노? 모르겠다. 얘를 저장해 볼게요. 제가요. 성적표란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성적표란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이 성적표란 파일을 일로 어딘가에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러서 얘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가져올까요? 얘는 엑셀 문서가 아니죠. 엑셀 문서가 아니잖아요. 메모장으로 작성한 문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엑셀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로 가면은 성적표가 보이잖아. 그렇죠? 얘를 불러. 그럼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인식을 하거든. 그러면 다음 눌러서 이때 요 사이사이가 탭키 눌러서 구분했잖아요. 그럼 탭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엑셀을 잘하는 사람한테 부장님이 출장 가면서 김대리 나 요거 좀 입력해줘요. 그러면 좋은데 김대리도 엑셀을 못한대. 그럼 메모장에다 저장을 해주시오 이거지. 메모장에다. 어떻게? 아까 이런 식으로 저장해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다가 컴마를 찍든지 이렇게 컴마를 찍든지 이런 식으로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제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마일 실기 시험 때 ITQ는 안 물어보고요. 컴마일 시험 때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차트 시트에 가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 매출하고 평균은 굳이 안 넣어도 되죠. 밑에 있는 분기별 합계도 안 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분기까지 개별 데이터 요것만 데이터로 입력을 받아서 그래프로 출력해 주면 되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추천 차트를 눌러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선택해주면 돼. 이거 묶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딱 좋지 뭐. 남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줄죠. 서부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남부가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부는 1, 2, 3분기가 좀 미흡한 것 같고 4분기가 높은 것 같은데 북부는 또 3분기가 높고 나머지 분기가 좀 쭈글쭈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트 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차트는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시각적인 편에서 보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얘를 클릭하고 여기를 다시 클릭해서 요것만 색깔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뭐 서식에 가서 얘만 색깔을 도형을 빨간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별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부에는 이 파란색만 다시 클릭해서 요것만 다시 색깔을 뭐 노랗게 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차트는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트를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요. 제가 차트를 만들 텐데 원형 차트를 만들 거예요. 원형 차트요. 여기 원형 그래프를 만들 건데 파이 그래프라는 걸 만들 텐데 이 원형 그래프를 만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부 것만 나왔어요. 서부, 남부, 북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건 가능해요. 뭐냐면은요. 1분기 것만 할 수는 있어요. 1분기 것만. 동서남북에 대해서 1분기 것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은요. 동부 것만 나오든지 서부 것만 나오든지 남부 것만 나오든지 북부 것만 나오든지 2분기 것만 나오든지 4분기 것만 나오는 거지 분기별로 막대 그래프처럼 다 안 나와요. 원형 그래프는. 아래 한글은 그게 다 돼요. 또 아래 한글은 그게 가기 때문에 수월한데 엑셀은 그런 기능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분기별로 이거를 지역별로 다 원형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엑셀은 불가능하니까 이 표를 아래 한글로 가져가서 아래 한글에서 그 차트를 만들어서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개체라 그래. 개체. 응? 왜 안 나와? 개체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아니면 뭐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일로 붙이면 들어오지. 그러니까 엑셀하고 한컴하고 개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좀 그러더라 이거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할 때는 셀을 참조하는 거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는 거. 정렬도 이제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 만든다든지 그 색깔별로 한다든지 이런 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그룹별 계산할 때도 중첩 부분합이 있다 그랬죠? 세운 각도로 대치라는 걸 해제한다는 기능. 필터, 피벗 테이블, 목표 값 찾기 오늘 처음 해본 거죠. 그렇죠? 또 데이터, 시나리오라는 것도 해봤고요. 차트는 우리가 매번 쓰던 건데 이 시나리오 관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표가 좀 생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 오늘 처음 해본 건데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해본 거라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유튜브에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는 보시고 복습을 한번 다시 보시기만 하면 될까? 실습은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엑셀을 더 하고 싶으실 때는 우리 책이 좀 약하니까
어차피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실무 과정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번 들으시면 좋은 책 이제 교재가 선정이 되니까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엑셀에 관한 거는 나름 여러분 속하신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향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겁니다. 대신에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벅차긴 하지만 복습을 좀 하셔야 돼. 이번 공부하신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복습을 하시면은 어디 가도 아, 저 사람 엑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